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느바비큐 위클리 리뷰. 이번 주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알파이자 오메가. 우리 석재님이 좋아하는 표현인 알파이자 오메가. 어떻게 보면 그 표현조차도 되게 부족해 보일 정도로 정말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빅터 웬바냐마.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이 리그를 이끌고 나갈 선수다라고 점 찍어놨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리그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팀도 약간 플레이오프 정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로 평가를 받다가 지금은 어떤 사고를 칠까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팀이 됐는데요.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역대급 출발, 웬바냐마의 역대급 출발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이 선수가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라고 보고요.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무패 팀이 OKC 지난 시즌 챔피언 OKC 그리고 필라델피아, 골든스테이트, 시카고 이 넷 이렇게 5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샌안토니오라는 거 정말 놀랍고요. 그 중심에 웬바냐마가 있어요. 공수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활약을 하고 미쳤어요. 있습니다. 진짜. 뭐 2m 21까지 자랐다는 라이블리도 뭐 그냥 가볍게 찍어버리고 멀리서 그냥 데이비스 찍어버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얘 근처 한 5m 근처에서는 슛 던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니 거의 3점 라인 안에서 두 발 포스트업 하다가 두 발로 그냥 레이업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인간이 아니다. 인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 정도면 외계인 치고도 상급 외계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드리블 막 크로스오버 치다가 스텝백 30점 던지고 2m 20 지금 25, 26 이렇게 되는 애가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2m 24죠. 공식 프로필 3cm가 더 커졌대요. 네, 그래서 세븐 근데 6까지 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아침에 재면 좀 더 크고 하니까 그렇죠. 보통 언제 몇 시에 재는지 모르겠지만 석수님은 웬바냐마 얘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히 댈러스 매버릭스의 팬으로 알고 있지만 개막전 때 속된 말로 그냥 발라버렸거든요, 웬바냐마가. 아니 안 그래도 선배님 방금 그 찍어버렸다고 한 두 명이 다 댈러스 데릭 라이블리랑 앤서니 데이비스를 지금 근데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랑 비슷하긴 해요. 이 선수가 지금 블록슛 1위, 리바운드 4위 그리고 득점 7위인데 사실 이 지표보다 중요한 게 경기 영향력이거든요. 이 선수가 코트 안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대급 출발은 흔히 말해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개인의 경기력이 좋은 거랑 팀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캠 토마스처럼 본인은 47점 넣었는데 팀 지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 팀은 웬바냐마가 잘하면 당연히 팀 성적과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뭐냐면 수비에서 주는 안정감이랑 영향이 말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가장 달라진 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3점을 던지는 횟수가 엄청 줄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9개 가까이 던졌는데 이번 시즌엔 3개로 안 던져요. 이게 좀 캐슬도 있고 지금 백코트에 위치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웬비가 자연스럽게 이제 인사이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효율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효율이 만약에 전반기 끝까지 유지가 되면 전 진짜게 웬바냐마 MVP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 MVP는 약간 프레임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후반부터 그쵸. 이 선수가 MVP다 하면은 약간 좀 정해놓고 가는 경우도 좀 있는데 웬바냐마의 어떤 적수가 없을 정도로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웬바냐마랑 같이 좀 떠오르고 있는 신성들이 또 샌안토니오에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만고만한 재능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나이는 비슷하지만 웬비와 아이들로 거의 굳어지는 모양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좀 대표격은 누구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보면 캐슬이죠. 근데 이 팀은 지금 팍스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팍스가 돌아오면은 아마 캐슬이나 하퍼의 비중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캐슬이 지난 시즌 신인왕답게 18.3득점 올리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또 기본적으로 수비가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죠. 정통 포인트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뭐 NBA에서는 정통 포인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캐슬이 웬비와 함께 원투펀치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캐슬이 어시스트 수치를 단순 뭐 어시스트 수치가 뭐 리딩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뭐 6, 7개 가까이씩 맨날 이렇게 찍어주는 거 보면은 괜찮은 파트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팍스가 돌아오면은 역할은 줄어들 거고 팍스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한가에서는 팍스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뒤에 이제 뭐 석주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딜런 하퍼도 있고 하니까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팍스 얘기보다는 딜런 하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 장기적으로 하퍼가 성장하면 캐슬보다 하퍼가 좀 더 중용이 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게 네네. 예전에 저희 이동환 기자도 얘기를 했었는데 클래스 차이가 좀 난다. 근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급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신인왕이었고 캐슬도 공수를 어쨌든 다 겸비한 선수인데 하퍼는 어떤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딜레마라고 봅니다. 이게 웬비가 잘하게 된 시작점도 웬비가 핸들러처럼 안 뛰니까 좀 잘하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웬비가 외곽 라인에 있으면 이 선수가 핸들링도 봐야 되고 3점도 던져야 되고 인사이드 공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하퍼 캐슬처럼 백코트 이제 중심축이 벤치나 선발에서 굳어지니까 이 웬비라는 선수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캐슬이 다 좋은데 실책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책을 가끔씩 하고 실책의 양도 많기 때문에 안정성이란 걸 기대하기가 좀 힘든 자원인 거죠.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는 너무 잘하고 팀 단위 수비도 잘하고 데인마크도 잘하는 선수긴 한데 결정적으로 핸들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실책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를 온전히 팀의 1번 혹은 메인 핸들러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샌안토니오 팬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는 신인이지만 간결해요. 그리고 자기가 공격해야 될 때랑 팀 단위 패스를 넘겨줄 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성장을 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큰다. 그럼 저는 캐슬 밀어내는 건 저는 시간 문제, 솔직히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미 여론은 거의 밀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약간 그래서 아니, 캐슬은 외곽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3점을 못 넣고 자유투도 약하고. 맞아요. 네,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주전으로 올라오는 게 힘들 겁니다. 나중엔 결국 밀리고 벤치 수비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 포지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벤치로 나오는 게 이 선수에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퍼는 외곽도 되고 돌파도 되고 좀 더 패스 뭐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하퍼가 올라올 거다. 결국은 팍스도 밀어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팍스는 끝까지 같이 갈 거다? 만약에 팍스가 안정적으로 와서 몇 경기만 해준다. 저는 그럼 캐슬의 입지 변화에 무조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슬이 지금 4경기뿐 촬영일 기준 4경기이긴 한데 실책이 6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한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1번이 필요하긴 합니다. 캐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하퍼에게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에 대한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좀만 안정적으로 잘하면 제 밀어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본인이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퍼는 성장해야 되고 팍스도 오면 무조건 캐슬의 입지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썸네일은 웬반야마를 박아놓고 그쵸, 다른 그쵸. 선수들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웬반야마는 말이 안 된다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웬반야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요즘 이제 야구나 이것도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야구나 이런 데서는 타자 오타니가 더 세냐, 뭐 투수 오타니가 더 세냐, 뭐 이런 게 논쟁인데 네. 두 분에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웬반야마가 공격적으로의 웬반야마가 더 무서운지, 수비 쪽으로의 웬반야마가 더 무서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저랑 위원님 생각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압도적으로 수비에서 수비겠죠. 가져다주는 재능이 훨씬 높다. 근데 평균 득점이 거의 지금 1득점. 그 정도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 포텐이 조금 더 터지는 그런 그림도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쨌든 수비 쪽으로 왜냐면 일단 이 선수가 사실 블록왕은 이번 시즌도 사실 안 다치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뭐 경기당 5개, 뭐 4.8개 이렇게 블록해버리니까 사실 거기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리바운드도 마찬가지로 워낙 신장이 좋고 리바운드를 잘 잡다 보니까 이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공격은 만약에 저는 웬반야마가 지금처럼 3, 40득점을 계속하는 경기가 이어진다면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의 경기력 자체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이 팀은 웬반야마가 20점 안 넣어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선수가 수비에서 가져다주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크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선수 이번 시즌 BPM이 14.8이에요. 수비 지표가 말이 안 돼. 6점이 이게 6점이면 거의 뭐 빌더스급이거든요. 비정상적인 스탯이에요. 이거 수비로 뭐 6.1을 찍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공격으로 6점이 찍는 못 찍는 애들이 리그의 태반인데 이렇게 해준다는 건 진짜 수비력이 어마어마하다. 빌더스 리그의 뭐 최고의 수비스타 이런 얘기를 들 정도로 굉장합니다. 이게 4.8 블럭이면 우리가 요즘 그 현대 NBA는 블럭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최근 블락왕 보면은 뭐 3개 안쪽이거든요. 4.8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천상계거든요. 그러니까 블락을 원래는 안 당해야 될 걸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가 지나면은 블락 수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웬비가 있으면은 근처에서 슛을 안 던질 거니까. 네. 올해가 가장 수비력이 블락에서는 아마 가장 존재감이 높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보통 운동선수의 어떤 전성기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는데
웬바냐마는 아직 그 나이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음에도 한참 불구하고 이게 지금 프라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놀라운 또 나이에 또 감탄하게 되네요. 근데 내구성이 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웬비 이전에 웬비라고 보면은 레이프 샘슨을 줄 수 라이프 있거든요. 샘슨, 예. 2m 24cm였고 뭐 서전 점프를 87cm를 뛰는 괴물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릎을 버티지 못했고 전성기가 짧았고 그러면서 결국 사라졌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버지니아 대학에 와서 이 선수가 그 C2하고 덩크를 해야 되는데 2m 24인데 덩크를 못 하더라고요. 덩크하다가 넘어졌어. 림 블락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웬비 쪽을 약간 두둔하면 과거에 그런 뭐 조나단 벤던가 뭐 이런 선수 있지 않았나요? 좀 장신의 어떤 조나단 맨은 그래봤자 2m 11cm밖에 안 됐고. 야, 그래봤자 근데 2m씩. 그때와 조금 다른 게 그때와는 어떤 이 관리의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 서포트의 수준이 확실히 다를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욕심이 막 유로바스켓도 막 엄청 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본인 스스로 뭔가 이 농구에 대한 애정이 뭐 다른 선수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을 좀 많이 갖추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구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NBA에서 가장 먼저 그런 그렇죠, 걸 그 도입한 팀이거든요. 그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선수를 쉬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팀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정확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웬바냐마의 부상 위험도는 최소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웬바냐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찬사로만 끝날 것 같아가지고 두 분께 예기치 않은 질문이긴 한데 두 분은 어쨌든 이제 느바비키 어떻게 보면 대표 얼굴들이니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 웬비도 분명히 저는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팀과 만나면 상성적으로 털리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샌안토니오를 제외한 29개 팀 중에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말할 때 이 팀이랑 웬비가 하는 걸 한번 봐라. 그러면 웬비의 어떻게 보면 조금 과제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다면 어떤 팀과 웬비가 만났을 때 좀 재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떤 특정 팀이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페이스 빠른 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빠른 팀이랑 할 때 웬비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빠른 농구, 그러니까 좀 달려서 체력이 지치는 농구를 했을 때 웬바냐마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인디애나나 뭐 네, 그렇죠. 지난 시즌 인디애나처럼 엄청 손질 많이 하고 극단적으로 빠른 팀이랑 대결을 했을 때 웬비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가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궁금한 건 하프코트 오펜스가 압도적인 팀이랑 했을 때 이 선수가 어떤 효율을 내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면 득점을 다 넣으면 속공으로 전환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엔드라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구를 했을 때 또 웬바냐마가 어떤 대처를 할지도 전 되게 궁금합니다. 뭐 요키치의 덴버일 수도 그쵸, 있겠네요. 덴버가 네. 좀 대표적인 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저는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부 최고잖아요. 거긴 네, 또. 일단 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선수 대 선수로. 근데 약간 비등비등하다가 이기는 거 말고 압도할 수 있는 그림이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엔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뭐 득점이 안 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야니스를 조금 더 높게 보시네요. 웬베보다는 아무래도. 일단은 몸이 완성이 돼 있는 거는 초창기 때는 둘 다 그쵸. 말랐었어요. 근데 지금 몸이 완성돼 있는 걸 보면은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좀 더 낫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팀이 세팅되어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웬바냐마를 위해 세팅한 시간보다 미러키가 야니스를 위해 팀을 세팅한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팀 대 팀으로 붙으면 아무리 그래도 좀 자기를 위해 팀이 더 완성되어 있는 미러키가 아무리 전력은 약하지만 더 좋은 효율을 내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웬바냐마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희가 화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MVP는 풀이 아직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리그에서 디포이를 받을 선수들은 사실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웬비의 MVP는 나중에 저희가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예상해보는 걸로 하고 웬비의 가장 강력한 디포이 경쟁자가 있다면 누구를 좀 뭐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누구를 좀 아멘 탐슨 얘기 막 나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다이슨 다니엘스 이런 선수도 약간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림이어서 그렇죠. 혹시 뽑자면 좀 누가 없어요. 압도적인가요? 네. 저는 아예 안 보여요. 이 선수가 가져다는 임팩트도 마찬가지고 코트 안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웬비를- 역대 최고의 수비수다라고 외치는 디그린이 또 골스가 이렇게 잘 나가면 아하. 명함적으로는 뭐 디그린이 지금 한 30배 정도 잘하면
웬반야마 발끝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현재 폼을 기준입니다. 현재 수비력 압도하는 걸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디그린 팬을 겨냥한 디그린이 수비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임팩트가 웬반야마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그린은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팀 수비를 잘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웬반야마 거기서는 부족하지만 이 디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팩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반야마의 적수가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이거 웬바냐마 건강하면은 예전에 그 레리 버드가 3점 때 나서 그러거든요. 2등이 누가 될지 궁금하군. 이거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빌만한 선수가 아직은 저는 한번 밀어본다면은 디트로이트의 아사르 탐슨. 아멘 탐슨이 아니라 네. 아멘 탐슨 지금 팀에서 해줘야 될 게 공격에서도 너무 있기 많아서. 때문에 아사르 탐슨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 디포이는 사실 저희가 막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트로피에 어디까지 새겨놨다. 근데 이거 다 새겨놓은 것 같아요 이미. 그래가지고 정말 건강만 하다면 디포이 수상은 유력할 것 같고 MVP는 끝까지 어떤 경쟁이 이제 또 펼쳐질지 좀 기대해 보면서 웬반야마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